개발을 해서 고퀄리티로 만들었는데 이 업체만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그렇죠. 이 업체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수다방입니다. 자, 오늘은 아리스포츠의 영업이사를 맡고 계시는 부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리스포츠의 정백기 이사입니다. 네, 제가 카탈로그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청 많은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기업만의 특징이 되는 물품은 뭐가 있을까요? 뭐 수영 용품도 있고요. 뭐 수영장에 가시면 뭐 레인, 코스 네. 로프라고 보통 일명하는데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기자재 쪽으로 넘어가면 네. 천장에 달리는 농구대, 축구 골대, 배드민턴 지주, 배구 지주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대표님이랑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오늘은 바로 그 나라장터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나라장터를 요새 많이 이용하시고 지금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입찰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장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달청을 얘기를 하는 아, 거고요. 조달청. 조달청 내에서의 이제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한 구매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나라장터 내에서의 구매법은 조달청이 메인이 이제 구매자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의 품목을 가지고 세 개 업체 이상이 조달청과 단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100원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네네. B라는 업체는 95원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네네. C라는 업체는 105원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에서 이제 구매하듯이 장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달청 내에 있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나라장터에 구매를 나라장터에 이제 단가 계약을 맺으려면 제조 시설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 조달청에 등록이 되려면 네네. 제조를 하는 업자여야 되는 거죠. 아니요, 등록은 뭐 제조업체가 굳이 아니어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나라장터에 물품이 등재되려면 네. 제조업체여야 된다는 거죠. 아, 제조 그럼-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유통업자면은 네네. 그게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유통업자는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조회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게 이제 나라장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촉진법에 의해서 예.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나라장터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큰 쇼핑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나라가 이제 나라장터라는 걸 열어놓고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올려놓는 거네요. 그렇죠. 아, 거기서 이제 구매자는 이제 학교나 관공서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관공서들이 만약에 내가 학교를 짓는데 농구골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3자 이상이 되는 그 업체들의 제품들을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A라는 업체는 가격이 좋은데 예. 가격이 싼데 제품이 내가 봤을 때는 B라는 업체보다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B라는 업체는 가격이 좀 더 비싸.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권은 구매자에게 이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 군, 구청 또는 예.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구매자들이 예. 좀 더 예를 들어서 5원을 더 비싸게 주더라도 좋은 제품을 나는 사겠다라고 하면 좀 더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나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제품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가격이 싼 게 더 낫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싼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취향에 맞춰서 업체들도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을 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가격이 높아서 팔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네.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거고요. 예. 우리는 가격은 좋은데 제품의 퀄리티가 좀 낮은 것 같아. 그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고. 이렇게 스스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제품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경쟁이 바로 나라장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찰을 통한 이제 그쵸. 네. 저희 구매법인데요. 같이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입찰권이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시스템인지.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그 최저가 입찰이 난무했었습니다. 아, 예.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재고가 있어요. 재고가 있는데 이 재고를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난 팔고 싶어.
그래서 요번에는 좀 안 남더라도 손해가 좀 나더라도 50%의 그냥 글자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업체들끼리 서로 저기 저번에 50% 걸렀는데 요번엔 난 40% 긁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경쟁을 이제 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달청이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낙찰 하한제를 걸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90% 낙찰 하한율을 걸어놓고 네. 87.745 낙찰 하한율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84.245% 낙찰 하한율을 걸어놓습니다. 네. 이걸 걸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밑으로는 심하게 경쟁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도 사실 책정해 놓은 금액들이 네. 따로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미만은 90%, 네. 1천만 원 미만은 87.745%,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뭐 84.245%뭐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들이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의 90% 이하로는 가격을 써내지 못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낙찰이 돼요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달청에는 이제 낙찰 입찰을 진행을 할 때 보면 15가지 추천 번호를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천 번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3%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낙찰료를 계산을 했을 때 보통 90%다 그러면 1,800만 원이거든요. 그쵸. 그럼 1,800만 원 쓰면은 낙찰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1,800만 원 쓴다고 해서 낙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추천 번호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금액이 이제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15장의 카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15장의 카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대한 가격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랜덤인 거죠. 랜덤인 거죠. 아, 그럼 이거 랜덤이니까 만약에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요. 근데 이게 한 1,81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아, 이거 뒤집은 걸 몰라요, 네. 저희는 그냥 뭐 2가지만 추천 번호를 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개찰이 됐을 때 네네네. 가장 많이 선택이 된 거랑 그다음 차순위 선택이 된 금액들이 쫙 뜹니다. 네. 그럼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네. 눌렀는지도 네. 모르고 네. 그냥 클릭만 해놨다가 네.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렇죠. 제일 많이 클릭된 가격의 네. 근사치의 업체가 네. 그 입찰을 받게 왜 됩니다.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번서부터 15번까지 번호는 없지만 네모칸이 이제 쭉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난 첫 번째 네모칸이랑 마지막 네모칸을 클릭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내가 딴 업체 A라는 업체에다가 내 첫 번째랑 마지막 칸 했으니까 너도 첫 번째랑 마지막 칸 클릭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 그렇죠. 그리고 그 찍은 번호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입찰에 대한 어떤 그 서로 짜고 치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근데 요새도 나라장터 보면은 폐해가 많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요. 업체의 고유의 이제 예를 들어서 퀄리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이 제품이 진짜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제품을 고퀄리티로 만들었는데 네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A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제품이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구매하는 수요 기관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업체를 얘를 제품을 가지고 입찰을 띄우면 이게 입찰 불공정 거래가 돼요. 왜요? 한 업체, 이 업체를 밀어주는 꼴이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보편적인 시선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더 고퀄리티로 더 좋게 만들 필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입찰의 단패죠. 아,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퀄리티를 뽑아낼 이유는 없는 아니죠. 거예요. 가격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고퀄리티의 제품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만의 독과점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나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업체의 그 특성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체들은 우리만의 고퀄리티를 가지고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발을 해서 고퀄리티로 만들었는데 이 고퀄리티를 다른 업체 2, 3, 4, 5위 업체들이 못 따라와.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업체만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그렇죠. 이 업체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퀄리티가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보편 표준화된 제품을 가지고 예. 이 차를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우수한 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기는데 그렇죠. 조달청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를 예를 들어서 해서 네. 그냥 특허로 수익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수요기한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보니 왜냐하면 감사를 받아요. 왜 입찰을 안 했냐? 네. 왜 특허 있는 제품을 꼭 썼어야 됐냐? 굳이. 네. 그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매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매한 이제 공무원이라던가 담당자들이 네. 왜 굳이 특허 제품을 네.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명분이 있고 네. 설명을 할 수 있고 떳떳해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구매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네. 많이 이제 접하고 설명을 듣고 하지만 업체보다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 업체한테 뭘 받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라장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사님 앞으로 이제 비전이라던가 계획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그쵸.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살아남는다면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